안녕하세요. 저는 김동철이라고 합니다. 올해 67세이고요. 평생 택시 운전으로 가족을 먹여 살린 평범한 아버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일주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만약 제가 그때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갔다면 아마 지금쯤 제 아들 가족은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이번 한 번만 부탁드려요. 아들 민수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며느리 수정이가 갑작스런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하필 민수도 중요한 프로젝트로 회사를 비워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6살 손자 지훈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하지만 사흘만 지훈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어린이집도 임시 휴원이라서. 사실 저는 아들 집에 가는 것이 그리 편하지 않았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사는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사는 세계와는 너무 달랐거든요. 하지만 손자를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었죠. 그래, 알겠다. 내일 아침에 갈게. 아들 집에 도착했을 때 받은 첫인상은 차갑다는 것이었습니다. 현관부터 거실까지 모든 것이 마치 호텔처럼 정돈되어 있었지만 사람 사는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며느리 수정이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초조해 보였습니다. 눈밑이 거뭇하고 자꾸만 손목에 긴 소매를 당기는 모습이 눈에 걸렸어요. 아버님, 냉장고에 반찬 다 준비해놨어요. 지훈이는 평소에 일찍 자는 편이니까. 그리고 혹시 서재 쪽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민수 오빠가 중요한 서류들이 있다고. 서재를 건드리지 말라는 말이 묘하게 신경 쓰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지훈이는 저를 금세 따랐습니다. 평소에 할아버지를 잘 따르던 아이였거든요. 함께 놀면서 저녁을 먹고 밤에 잠자리에서 옛날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는데 할아버지, 우리 집에 보물이 숨겨져 있어요. 보물이라니? 그게 뭔데? 아빠가 가르쳐준 비밀인데. 거실 벽에 있는 할아버지 사진 뒤에 숨겨져 있대요. 근데 비밀번호를 알아야만 열 수 있어요. 처음에는 아이의 상상놀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의 다음 말이 제 등골을 오싹하게 했어요. 빨간 차, 파란 차, 검은 차, 흰 차 순서대로 눌러야 한대요. 아빠가 자꾸 연습하라고 해서 외웠어요. 그런데 이거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우리 가족이 위험해진다고 했어요. 6살 아이 입에서 나온 말치고는 너무 구체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다음날 민수가 잠깐 집에 들렀을 때 슬쩍 떠봤습니다. 민수야, 요즘 차 바꿀 생각 없냐? 네가 탔던 차들 보니까 빨간색, 파란색. 참 다양하더라. 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거 왜 갑자기 물어보세요? 아니야, 지훈이가 아빠 차 색깔을 자랑하더라고. 순서까지 다 외우고 있던데. 그 순간 민수의 눈빛이 번뜩 변했어요. 화가 났다기보다는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아버지, 아이들 말은 그냥 그런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하지만 민수는 그날 밤늦게까지 서재에서 무언가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류를 태우는 듯한 냄새도 났고요. 이틀째 되는 날, 민수와 수정이가 모두 외출한 사이 저는 결심했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제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 거예요. 사진을 조심스럽게 치워보니 정말로 벽에 아주 미세한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숨겨진 문처럼 사각형 모양으로요. 손으로 눌러보니 한쪽 모서리가 살짝 눌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딸깍. 작은 소리와 함께 벽의 일부가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그 뒤로 디지털 금고가 나타났습니다. 지훈이가 말한 대로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 흰색 버튼이 있었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가 외운 순서대로 눌러봤습니다. 삐리리릭. 금고가 열렸어요. 금고 안에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현금 다발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여러 명의 이름으로 된 통장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투자금 명단이라고 적힌 파일이었어요. 아들 민수는 제가 알던 성실한 회사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십 명의 사람들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사기를 치고 있었던 거예요. 파일을 뒤져보니 피해 금액만 수백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했던 것은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메모였어요. 이번 달 안에 해외 도피 계획 실행. 가족과 함께 필리핀으로. 제 아들은 범죄자였고 며느리와 손자까지 끌고 해외로 도망칠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한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것을 신고하면 제 아들은 감옥에 가겠지만 수많은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저는 범죄의 공범이 되는 셈이고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길 거예요.
가장 힘든 것은 지훈이었습니다. 이 순수한 아이가 아버지의 범죄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미어지게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아버지 저희가 갑자기 해외여행을 가게 됐어요. 지훈이 여권 준비하러 가야 해서 라고 말했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민수야, 잠깐 할 말이 있다. 아버지, 시간이 없어서요. 나중에. 지금 해야 할 말이다. 저는 민수에게 제가 발견한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발뺌하던 민수도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아버지, 저도 처음에는 작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커져서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도망가려는 거냐? 내 아들까지 데리고. 아버지, 제발 이대로 넘어가 주세요. 저희가 조용히 사라질게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인가요? 금융사기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민수는 제가 전화하는 모습을 보고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네, 제 아들입니다. 수백억 원대 투자 사기를 저질렀고 지금 해외 도피를 준비 중입니다. 증거는 제가 모두 확보했습니다. 1시간 후 집은 경찰들로 가득 찼습니다. 민수는 현장에서 체포됐고 금고에서 나온 모든 증거들이 압수됐어요.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지훈이가 경찰차에 실려가는 아빠를 보며 할아버지, 아빠 왜 저기 가요? 라고 물었을 때였습니다. 지훈아, 아빠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그걸 고치러 가는 거야. 할아버지가 지훈이 지켜줄게. 민수는 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원망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됐어요. 수정이와 지훈이는 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평범하지만 정직한 삶의 소중함을 알게 됐다고 해요. 지훈이는 이제 더 이상 이상한 비밀번호를 외우지 않습니다. 대신 할아버지와 함께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가끔 민수의 편지가 옵니다. 아버지, 그때 아버지가 저를 멈춰주지 않았다면 저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갔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생각합니다.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때로는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요. 비록 힘든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거짓과 비밀이 없는 정직하고 따뜻한 가족 말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값진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